이번 5화는 배우 정준원이 연기한 태성의 사랑꾼 매력이 그야말로 눈부시게 빛을 발한 회차였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알고 보면 단순히 달콤하기만 한 건 아니었는데요. 3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아내 보나의 고단한 시집살이, 그리고 그걸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참아왔던 남편 태성의 진심이 마침내 울컥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옷 입어. 우리 집에 가자. 단칼에 선을 그으며 아내를 보호하던 이 한마디 보면서 다들 태성한테 반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 부부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 수두룩했습니다. 끝이 없는 시어머니의 생트집부터 온 가족을 부끄럽게 만들며 가슴을 울린 딸 유리의 순수한 한마디까지. 보는 내내 웃음과 눈물이 공존했던 이번화 최고의 하이라이트, 제사소동 이야기부터 지금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작은 사소한 실수였습니다. 보나는 제삿날을 까맣게 잊고 그냥 출근을 해버렸거든요. 시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반차를 내고 시장으로 달려간 보나. 그런데 이 장보기부터가 시집살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생선 하나를 고르는데도 이유가 있어야 했어요. 이번엔 네가 직접 골라봐라는 시어머니 말에 보나가 갈치를 집어들자 바로 트집이 날아옵니다. 생선 이름 끝에 치자 들어가는 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면서요. 근데 이거 가르쳐 준 적도 없으면서 우기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집 알고 보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은 잠깐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칼질이라면 자신 있던 보나였지만 양파 손질만큼은 처음이라 쩔쩔맸던 3년 전. 2년 전엔 제사상에 망고를 올렸다가 너는 조상 중에 동남아인 있냐는 핀잔을 들었고 1년 전엔 제사밥에 잡곡을 섞었다가 또 한 소리를 들었죠. 그래도 해를 거듭할수록 보나는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제사 음식에 마늘을 넣은 게 화근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는데 이번엔 부모가 없어서 못 배워서 그렇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으면서 잘못할 때마다 이런 생트집으로 며느리를 긁어대니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유리, 앞에서도 보나는 서러움을 참아야 했던 거겠죠.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남편 태성이 나섭니다.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뻔히 아니까 설거지라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근데 이 모습에 시어머니가 또 뒤집어집니다. 평소에도 아들 태성이한테 집안일 시키냐며 보나를 몰아세우기 시작하거든요. 하필 그때 제사라고 태성의 누나들까지 들이닥칩니다. 그 앞에서 태성이 선전포고를 해버려요. 우리 조상 제사인데 보나가 노동하는 건 부당하다고. 시대가 변한 만큼 남자도 같이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내뱉고 맙니다.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태성은 가족들 앞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진심을 쏟아냅니다. 지금까지 엄마한테 다 맞춰드리는 게 집안의 평화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엄마한테 귀한 아들인 것처럼 이 사람도 자신에게 귀한 아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옆에서 사라질까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힐 만큼 소중한 가족이라고 못 박습니다. 그러니 두 번 다시 아내를,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달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건데요.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가 태성에게 사과를 던지려는 그 순간 보나가 놀라운 순발력으로 그 사과를 한 손으로 낚아채버립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가족들 모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집안에서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사이 밖에서는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놀이터에서 잘 놀고 있던 유리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온 가족이 나서서 찾아봐도 행방이 묘연하자 보나는 결국 기대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CCTV를 해킹해 유리의 동선을 쫓아가 보니 아파트 옥상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놀란 가족들이 급히 옥상으로 달려갔고 보나는 화부터 냈지만 유리의 한마디에 모두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비행기를 잡으려 했다는 유리. 그 이유가 하늘나라로 간 엄마의 엄마와 아빠를 비행기에 태워 데려오고 싶어서였다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고아인 게 너무 싫었다는 그 작은 아이의 진심이었죠. 4살 아이가 이렇게까지 어른스러워야 했다는 게 오히려 더 마음 아프지 않으셨나요? 그 순간 가족들 모두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유리 덕분에 제사소동은 마무리됐고 태성은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잃어버릴까봐 겁이 났었다고. 엄마한테 잃은 점수는 당신한테 더블로 받으면 된다며 넉살까지 부리는데요. 오늘 하루 태성은 그야말로 사랑꾼 그 자체 아니었나요? 따뜻했던 가족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화면은 이번 5화의 또 다른 큰 축이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던 클라이언트 미팅 현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처리해야 할 타깃은 로열 패밀리 금수저 범죄자 탁종구였는데요. 아버지에게 외출 금지령까지 받아서 건물 밖으로는 단 한 발짝도 나오지 않는 인물이었죠. 게다가 탁종구가 머무는 카지노 객장은 창문조차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고 객실마저도 외부 저격각이 전혀 나오지 않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보나 팀이 세운 시나리오는 하루에 딱 한 번 1층 카지노에서 칩을 가장 많이 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VIP 티켓을 노리는 거였는데요. 이걸 이용해 VIP실까지 자연스럽게 침투한 뒤 음료에 약을 타서 탁종구에게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그를 병원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외부 저격으로 처리한다는 정교한 플랜이었죠. 기대리가 특수 안경까지 동원해 블랙잭 승률을 치솟게 만들며 계획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도 작전도 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정체불명의 한 여성이 느닷없이 판에 끼어들더니 어마어마한 실력으로 칩을 싹 쓸어가 버린 겁니다. 결국 모두가 공들인 VIP 티켓은 그 의문의 여성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원래 완벽했던 플랜 A가 허무하게 틀어져 버리자 보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자신이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객실로 침투해 약을 타고 나오겠다는 위험천만한 플랜 B를 선택한 건데요.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품고 보나가 카지노 내부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취재를 위해 그곳을 찾은 남편 태성과 단 한 발짝 차이로 아찔하게 스쳐 지나치고 맙니다. 한편 같은 시각 남편 태성은 아주 전혀 다른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공사 현장 추락사 사건 하나가 이상하리만큼 계속 그의 마음에 걸렸던 건데요. 분명 작업자의 개인 과실로 허무하게 판명이 난 사고인데도 회사 측에서 도의적인 책임이랍시고 산재 처리는 물론 사망 보상금에 거액의 위로금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해줬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너무나 이례적인 과한 호의에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낀 태성은 이것이 혹시 사고로 위장된 억울한 죽음은 아닐지 해나와 함께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해요. 아니나 다를까 현장 동료의 진술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했고 헬멧조차 쓰지 않고 있었다며 모든 책임을 주군이에게 돌렸는데요. 하지만 공사 현장 인근의 한 식당을 찾았을 때 전혀 뜻밖의 진실이 흘러나옵니다. 평소 술은 입에도 대지 않던 사람이었고 최근 회장님 댁에서 일하던 아내에게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지 부쩍 속상해했다는 식당 주인의 증언이었죠. 이 결정적인 이야기 한마디에 태성은 직감합니다. 이 허망한 죽음 뒤에 분명 천 회장이라는 거대한 인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피해자의 아내를 찾아 집까지 달려갔지만 장례를 치르자마자 그날 밤 황급히 이사를 떠나버렸다는 간발의 차이로 놓쳤다는 소식만 돌아옵니다. 짙어지는 의구심 속에서 태성과 해나는 망설임 없이 천 회장의 뒤를 바짝 쫓기 시작하려는데요. 그렇게 진실을 찾아 두 사람이 숨가쁘게 도착한 최종 목적지가 바로 보나가 위험한 작전을 수행 중이던 그 카지노였습니다. 자, 이제 5화의 그 긴장감 넘쳤던 마지막 장면 다들 기억나시나요? 카지노 입구 앞에서 보나와 태성이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며 엔딩을 맞이했었는데요. 과연 보나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정체를 들키지 않고 무사히 클라이언트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공개된 예고편을 바탕으로 흥미진진한 6화 이야기를 함께 추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고편을 보면 보나는 그 아찔했던 찰나의 순간을 무사히 지나쳐 객실까지 잘 올라간 것 같아요. 음료에 약을 타는 손길까지 짧게 포착되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터집니다. 보나가 일을 깔끔하게 마치고 막 빠져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사건의 진실을 쫓아 카지노에 들어선 남편 태성과 해나가 하필 보나가 있는 그 객실 복도까지 바짝 올라와 버린 겁니다. 게다가 예고편 속에는 또 다른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어요. 1층 카지노에서 VIP 티켓을 받았던 그 정체불명의 여성 옆에 탁종구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한층 더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는 상황을 암시하는 분위기를 보면 그 의문의 여성 역시 탁종구를 노리고 침투한 또 다른 암살자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직원 복장으로 교묘하게 위장한 또 다른 인물까지 포착되고요. 결국 객실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보나는 화장실에서 위장한 여성과 옴짝달싹 없이 부딪히며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는데요. 싸움이 한창 격해지던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불쑥 나타나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서게 됩니다. 이때 뒤돌아보는 보나의 표정이 마치 너무나 뜻밖의 인물을 만난 듯 커다란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죠. 과연 이 인물은 누구이고 보나는 대체 누구를 보았길래 그렇게 놀랐던 걸까요? 그런데 예고편 속에서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태성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함께 들려오는 걸 보면 이 의문의 남성을 태성 역시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떠오르는 인물은 단 하나. 지난 방송부터 줄곧 언급되었던 보나의 의문스러운 친구 세르게이가 아닐까 싶어요. 곧 찾아가겠다는 서늘한 메시지와 함께 인형을 택배로 보냈던 바로 그 인물 말이죠. 하지만 두 사람을 단순한 친구 사이로 보기엔 너무나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인형 속에 도청 장치까지 정교하게 숨겨두었었으니까요. 또 그걸 귀신같이 눈치챈 보나 역시 또 이러면 벼락에 튀겨버리겠다며 날선 경고를 남겼을 정도였죠.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에 어떤 지독한 서사가 얽혀 있었던 걸까요? 심지어 세르게이는 남편 태성과도 묘하게 얽혀 있는 듯 보입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안으로 약속을 잘 지켜 착하다며 오늘 밤도 좋은 밤 되라는 소름 돋는 문자를 보냈고 이 문자를 확인한 태성이 과거 납치당했던 참혹한 악몽에 시달리는 걸 보면 결코 다정한 인연은 아니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세르게이라는 존재의 등장은 보나와 태성 부부의 평화로운 일상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보나의 정체가 들통날 듯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단 한 발짝 차이로 다가온 남편과 불쑥 나타난 세르게이까지. 과연 보나는 이 벼랑 끝 같은 현장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본방으로 함께하고 리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였습니다.